구약 주석에서 역사 비평과 구분되는 본문 최종 형태의 본문 이후의 주석 방법론들 가운데서 이번에는 독자 중심적인, 결국 본문을 읽고 새기는 것은 최종 독자이기 때문에 본문 안이 아니라 실제 독자들의 독서 행위에 관심을 가지는 독자 중심적 주석 방법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Reader Response Criticism, 영어로는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독일에서는 수용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레셉션스 에스테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의사소통의 과정과 본문을 이해하는 방법이 우리 관찰의 주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어떤 작품이든 아니면 뭐 말이든 저자 또는 화자가 있고 저자나 화자의 말이나 작품을 수용하는 독자가 있고요. 그것을 이어주는 작품이 있는데,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작품은 둘 사이가 공유하거나 뭐 최소한의 공집합을 가지고 있는 상황과 기호를 매개로 하겠죠. 여기서 저자 중심적인 본문 이해가 우리가 주로 구약 주석 방법론, 전통적인 구약 주석 방법론에서 이야기하는 역사 비평이 되겠고요. 본문 중심적인 본문 이해는 수사 비평 등의 공시적인 비평이라고 볼 수 있고, 독자 중심적인 본문 이해는 수용미학, 이번 시간에 살펴볼 수용미학이나 독자 반응 비평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소녀가 거울을 보고 있죠.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거울을 보면 거울을 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거죠. 사실 독자 중심의 본문 이해는 본문을 거울로 바라봅니다. 독자는 본문의 세계의 이야기에서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독서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게 되죠. 따라서 본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앞에 선 독자의 세계를 분석하는 것이 독자 반응 비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오리로 보일 수 있고 어떤 분은 토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역사 비평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것을 오리로 그렸을까 토끼로 그렸을까를 관심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본문 중심적인 방법에서 이 그림을 분석을 한다면, 오리로 본다면 어디에서 오리로 볼 수 있는가, 이 그림의 어떤 선에서 오리로 볼 수 있는가, 토끼로 본다면 이 그림의 어떤 점, 뭐 여기 있는 이게 코 같아 보인다, 뭐 그런 이 두 개가 귀 같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독자 중심적인 방법은 독자가 과연 왜 이것을 오리로 보는가, 왜 토끼로 보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고 쉽게 말하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느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까?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어느 것을 위해서 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느 것을 보아야 바람직하다고 보이십니까? 독자 반응 비평 또는 수용 미학의 관점에서는 이런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 저자와 그가 의도했던 것들은 텍스트를 미끄러져 가버렸다. 자크라깡이라는 언어 철학자가 했던 말이기도 하죠.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와는 독립된 채 제가 구약 주석 방법론을 강의할 때 이야기했던 일기장, 잃어버린 일기장의 예를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와는 독립된 채 존재하는 텍스트 구조 자체의 독자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자가 의도했던 독자와 텍스트의 구조 안에 있는 독자가 일치할 거냐, 그것도 우리가 명확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독자는요, 또 저자의 의도나 텍스트에 내포된 독자와는 구분되는 또 경험 세계의 전제에서 본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텍스트의 의미는 결국 누가
이루어내는 것이냐? 실제 독자가 이루어내는 것이죠. 텍스트의 비평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독자의 이 독서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볼프강 이저라는 독일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수용미학 이론을 제시한 독자 반응 비평 진짜 그 말 그대로 또 학자들마다 굉장히 강조하는 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볼프강 이저의 수용미학 이론과 그리고 구약성경 주석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같이 살펴볼 수 있을까를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또 이 관점에서 썼었고, 그리고 유학 시절에 학술지에 그 논문을 좀 발전시켜서 게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독자 반응 비평의 철학적인 배경은 토마스 쿤에게서 시작합니다. 과학에 있어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과학적 관찰자가 목적물을 관찰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토마스 쿤이 이야기했는데, 과학에서도 이렇게 수용자를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또 철학적으로는 후설의 현상학에서는 철학의 진정한 조사 대상은 우리들의 의식의 내용이지 외계의 사물이 아니다 라고 이제 점점 수용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로만 잉가르덴 같은 경우에는 로만 잉가르덴의 현상학도 독자 반응 비평, 특히 이제 그 볼프강 이저의 수용미학에 영향을 미쳤는데, 텍스트의 미확정적인 구조, 그래서 독자의 독서 행위가 이어지기 전에 의미는 미확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 같은 경우에도 영향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텍스트의 영향은 역사를 거듭하면서 해석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여러 역사적인 단계에 따라서 역사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죠. 그리고 지평의 융합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텍스트의 이해 행위는 개인의 지평선과 개인 경험의 지평선과 역사적인 지평선의 합일이라는 변증법적인 개념이 되겠죠. 텍스트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독자의 독서 행위, 그죠? 그리고 독서 과정의 변증법적인 전상과 후상의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이해해가는 이 변증법적인 이해에 관한 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배경이 되겠죠. 볼프강 이저는 개별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프강 이저가 한 말 중에 흥미롭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이 저것입니다.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텍스트를 읽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독서 행위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것을 심미적 구체화 이론, 에스테티쉐 콘크레티즈이룽이라고 독일어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볼프강 이저의 심미적 구체화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텍스트와 작품을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텍스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식, 곧 수용자의 재구성 작업을 통해서 비로소 작품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텍스트, 저자가 생성해낸 텍스트와 독자의 독서 행위를 통해서 구체화한 작품 사이를 구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미확정적이다. 로만 잉가르덴의 개념이었죠. tekst가 미확정적이다라는 것은 텍스트는 사실적인 대상의 세계와 독자의 경험 세계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은 채 부유 상태, 슈베베슈탄트라고 그랬어요. 부유 상태에 놓여 있다. 독자의 독서 과정, 여러분 꽃이라는 김춘수 씨의 시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내게 와서 한 송이 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자의 독서 과정이 있기 전에는 의미는 미확정적이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호소 구조와 독자의 반응 구조의 개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텍스트의 호소 구조는 어떤 것이냐면 텍스트의 미확정성 때문에 비롯된 빈자리, 레어슈텔레가 중요합니다. 텍스트에는 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자의 독서 행위를 촉발하는 독자의 반응 구조를 불러일으키는 호소 구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자의 반응 구조는요, 텍스트의 빈자리를 독자는 자기의 경험 세계를 내 지평을 바탕으로 채워나가게 되는 거죠. 전상과 후상, 기억과 기대를 통해서 기억을 바탕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그것이 실제 텍스트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걸 독자의 반응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리시어테 레이서라고 독일어로는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implied reader라고 이야기하는데 내포된 독자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텍스트의 호소 구조에 내포된 독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독자는 내포된 독자와 변증법적 상호작용으로 텍스트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여러분 일기장의 예를 생각을 해보세요. 일기장에 있는 대상과 나의 경험과 계속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이 일기장의 의미를 채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의 에스테티시의 콘크레티즈이론 심미적 구체화는 이런 것입니다. 독서의 매 순간은 전상과 후상, 앞서 기대하는 것과 이미 읽은 것들 사이의 변증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텅 빈 그러나 앞으로 채워지게 될 미래의 지평이 계속 희미해져가는 과거의 지평에 연결되면서 텍스트의 내면 지평들 양쪽으로 융합해 나가면서 의미가 구체화된다. 독자에게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와 독자는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의 호소 구조에 있는 빈자리는 이중적인 구조 상호 규제 기능을 한다. 이것이 이제 구조주의 관점의 이야기가 됩니다. 텍스트의 하나의 절대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품을 독자의 주관적 성향이나 조건에 따라 임의적으로 무한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텍스트의 빈자리는 독자의 독서 활동을 촉발하는 동시에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죠? 텍스트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제가 구약 주석을 했던 한 보기를 찾았던 것, 제가 논문에 썼던 것이 쿰란 성경 해석이라고 여겨지는 페쉐르, 하박국 페쉐르를 제가 분석을 해서 하박국 페쉐르의 정체성을 독자 반응 비평의 관점으로 주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페샤림이 뭐냐? 쿰란 공동체가 있던 성경 해석 장르를 페샤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샤림에는 분명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주로 예언서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예언서 본문을 쓰고 그 뜻은 피시로 알하다발 아시에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의미는 이런 것에 관한 것이다라고 풀어주는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쓰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쉐르, 특히 하박국 페쉐르에는 해석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를 이끌던 모레핫 세데크라고 이야기하는 정예 교사와 하코엔 하라샤 사악한 제사장, 아마도 쿰란 공동체의 이 두 사람이 지도자 구실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페쉐르 부분에 따르면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사악한 제사장이 공동체에서 쫓겨났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런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하고 또 종말론적인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박국 페시에르가 이런 이제 본문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가죽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주 예쁜 글자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 밑에 부분은 이제 소실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페시엘 제가 이제 분석한 것은 하박국 페시엘은 하박국서 1장과 2장의 본문을 아주 한 절 한 절 연속적 페시엘 단편 페시엘 연속 페시엘 이 구절 이 구절 떼와서 하는 게 단편 페시엘을 하면 연속적인 페시엘은 한 책을 한 절 한 절 이어나가면서 해석하는 건데 하박국 페시엘은 연속적 페시엘에 속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뭐냐 하면 본문을 필사하는데 1장과 2장이 몇 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은 것만 해도 보통 뭐 학자들 비슷하게 찾습니다. 인용 본문과 성경 본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박국 1장 2장 사이에 그 두 장 인용 본문의 이형이 뭐 오소그래픽 그러니까 글 쓰는 방법에 글자 쓰는 방법, 완전서법, 불완전서법 이런 글자 쓰는 방법의 이형을 포함해서 150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형들이 있어요. 달라요. 150군데나. 근데 그 가운데는 대부분 학자들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런 의도적인 수정, 변형인데 분명히 그런 보기들이 있더라는 거죠. 만약 이런 의도적 이형들이 해석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페시에르 저자들의 독서 과정을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제 가설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본문 비평 관점에서 하박국 페시에르가 본문 비평적으로 하박국 페시에르에 의해서 인용된 하박국서 본문이 본문 비평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가 쓴 논문의 새로운 점이라면 이것이 혹시 페시에르를 저작한 사람들의 독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의도적인 본문 변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 가설에서 시작을 한 거죠. 실제로 하박국 페시에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라즈, 본문을 라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서의 본문을 비밀이다. 라즈는 비밀입니다.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세계가 하박국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하박국서 본문이라는 라즈, 비밀, 독자 반응 비평의 관점으로 하면 텍스트의 미확정성을 라즈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정의의 교사고 그 결과가 페시에르다. 저는 이런 관점을 봤고요. 그래서 라즈로 남아있는 예언서 본문을 작품이 이제 독서 과정, 이게 가설이죠. 독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하박국 페시에르라면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독자들의 경험 세계, 페시에르에 남아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텍스트의 구조는 A에서 B로 간다고, 구조주의에 따르면 그죠? A에서 그래서 빈자리가 이렇게 많지만 결국에서는 구조에 따를 독서 과정에서는 구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빈자리의 이중적 규제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한 보기를 들겠습니다. 하박국 2장 5절을 인용하는 8번째 장 3행부터 5행을 보면 하박국서에는 본문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하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페시에르에서는 이 본문을 인용할 때 포도주라고 인용을 하지 않고 호온이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요드하고 바브하고 모양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면 글자가 하나 없어진 겁니다. 대부분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하박국 페시에르의 이형은 대부분 이런 것처럼 요드와 바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술이죠. 2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술이 이제 하야인이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인데
번역 인용한 하박국 페시엘에서 인용한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부는 호온 제사는 사람을 속일 뿐이다. 그는 교반하여 집에 머무르 있지 않는다. 이게 왜 이랬을까? 제 가설에 따르면 해석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봤더니 밑에 보시면 그 해석은 사악한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의 직무를 시작할 때는 신실한 자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부터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 있었습니다. 호온, 부를 유지하기 위해 율법을 배신하였다. 여기 보시면 하야인이라는 것이 호온으로 바뀌었고 그것은 이 해석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은 이 야인, 술 취한 것 같은 이런 상태를 보면서 사악한 제사장을 떠올렸고, 사악한 제사장 하야인이 그 사악한 제사장을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정신없게 만든 게 뭘까? 아, 바로 호온이구나. 그 독서 과정을 이렇게 인용 본문에 남겨두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추측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하박국 페시엘의 인용 본문은 본문 비평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독서 과정, 하박국 쿰란 공동체의 독서 과정을 나타내 주는 복이다. 이것이 제 그 결론이었고 사실은 그것이 국제학술지에서 인정을 받고 게재가 됐던 거죠. 이를테면 제가 관찰한 것도 콩란 공동체가 하박국서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읽어갔느냐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독자 반응 비평이다라는 것을 보기를 드립니다. 더 읽어보시려면 수영미학이나 독자 반응 비평 예전에 옛날 책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또 더 나왔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수영 미학과 독자 반응 비평에 관한 책을 읽어보실 수 있고 이동수 교수님의 구약 주석과 설교에서도 독자 반응 비평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석이란 물론 전통적인 주석 방법에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 전통적인 주석 방법론에서도 수사 비평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본문 관찰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성경 본문의 의미는 저자의 세계에 제한되지도 않고 본문 자체의 세계에 갇혀 있지도 않고 독자의 세계에만 있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주석자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